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매주 수요일 유튜브 연장방송은 사법논담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 두 분이시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그 국민의힘 핵관이 두 분이 계시다면서요. 윤핵관이 있고 이핵관이 있다는데. 예. 이핵관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게 윤핵관들은 보면 이제 약간 비겁하게 익명 인터뷰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냥 네. 대놓고 이핵관. 아니요, 그냥 뭐 친한 사이다 뭐 이 정도. 굳이 분류하자면 이해관 쪽인가요? 아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선대위 모든 직책 사퇴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혹시 얘기 좀 나누셨어요? 뭐 평정심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참 씁쓸했던 게요. 그 조수진 그 공보단장의 언행도 언행이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씁쓸했었어요. 뭐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만약에 정말 이회창 대표나 김종인 대표였다. 무서워서 어디 무겁고. 아니 그랬으면 거기서 이회창, 김종인 이런 분들이 입 한 번 뻥끗할 필요 없을 거예요. 책상 본인이 직접 안 쳐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서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빨리 대표님한테 사과드려라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그리 많지 않고 사실 거기도 내일 모레 40이긴 한데 그리고 고관대작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당내에 있는 사람들과 사실은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마저도 이준석 대표를 너무 좀 가볍게 취급하는 게 아닌가. 저는 참 그런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칠레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나이가 37살. 저랑 네. 동갑이더라고요. 35인가.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유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걸 보면서 이준석 대표의 또 어떤 꾀주머니 같은 건가라고 뭐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울산 해동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이게 두 번이나 몇 번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영이 안 쓴다는 거예요. 영이 안 쓰면 끌려가는 수도 있는데 영이 안 쓰면 또 그걸 못 견디니까 그냥 빠져나오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더 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천 변호사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김무성 대표 옛날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한교안, 김무성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새누리당 대표를 저 오래 했던 걸로 기억하니까 김무성 대표 앞에서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할 사람도 없을 거고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뭐 자꾸 정략적으로 생각 안 하고 뭔가 이거는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근데 뭐 이제 대표의 나이가 어려서보다는 권력이 대표한테 있지 않기 때문인 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그것도 크죠. 사실 후보에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원내가 아니라는 점도 또 마찬가지로 크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조금이라도 정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젊은 리더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제 소위 너무 뭐 유튜브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개무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크게 무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무리 이제 선거철에는 후보한테 넘어간다고 해도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박광원 공보단장이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나는 이재명 후보 말만 듣는다. 그러고 나서 나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가세연에서 만든 송영길 대표 정신 이상하다더라 이런 거를 민주당 출입 기자들한테 보내거나 하면 단순히 사퇴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하자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무튼 저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저는 그때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고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지금 심각하구나. 네, 그걸 느꼈어요. 저는 뭐 지금 송영길 대표를 딱 넣어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박광원 단장을 딱 넣어보니까 네. 거의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뭐 오늘 우리는 이제 사법논담이지 네, 그렇죠. 정치논담은 아니니까 아무튼 뭐 이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뭐 좀 곱씹어봐야 되는 대목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뭐 그건 또 다른 자리에서 한번 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요거는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던 가장 직접적인 계기이자 원인은 김건희 의혹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오는 김건희 의혹을 관통하고 있는 사법적 문제. 우리가 이거는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일단 공소시효 문제는 일단 빼고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나오는 게 사문서 위조다, 업무 방해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률적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적 검토 결과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들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아니면 작성 명의하고 다르게 작성 명의자가 작성하지 않고 다르게 작성된 게 제출됐다.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인감증 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잠깐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를 수원여대에 제출한 거죠. 그 협회에서 발급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성립이 그렇죠. 된다 그 얘기인 예. 거죠. 근데 설사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출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작성을 안 해줬다 그러면 그게 위조가 아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되는 거는 위조죄 아니면 업무방해죄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이게 법적 잣대로 따지면 업무방해죄는 뭐 단순합니다. 위계의 업무방해죄거든요. 거짓을 써가지고 아니면 속임수를 써가지고 정상적인 채용 어떤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거고 예.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묻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학력 경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상 실적을 뭐 좀 거짓으로 쓰거나 학력에 뭐 우리 연수를 적거나 이런 부분을 피해자나 어떤 업무 절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데 그렇게 적게 해가지고 속임수를 적고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는 저는 크다고 보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와는 또 별개로 그 업무방해죄. 어디서 발급을 했든지 간에 네. 네. 발급된 내용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그렇죠. 있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성립한다. 된다. 이런 그래서 얘기인가요? 법적인 얘기만 하면 법적으로 아주 잣대를 대면 뭐 공소시효 빼고요. 업무방해죄나 위조죄 같은 게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고요. 또 더 좀 나아가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잘 보이는 거 봐줬던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거짓이 아니라면 이 요번에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가 해명한 것처럼. 근데 이제 아마 이게 바뀐 게 조국하고 최강욱 대표가 기소되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만약 2달을 만약 인턴을 했으면 2달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덜하면 지금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것은 업무방해죄 종범으로 기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 패턴이나 지금 대법원까지는 안 갔지만 뭐 판례대로라면 뭐 공소시효 안에만 있으면 이게 다 기소가 돼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 발급 주체가 김건희 씨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이력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작성하는 것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그건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거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업무 방해만 적용이 그러니까 되는 자기 거죠. 문서를 거짓으로 적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사문서 위조는 아닌 예, 거고. 자기 명의의 문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일하게 처벌되는 건 공문서는 안 되고요. 허위 진단 작성세. 그렇죠. 의사는 자기 명의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처벌됩니다. 아 그래요? 사문서인데. 근데 일반 사문서 제가 지금 문서 아무거나 제 마음대로 저는 뭐 서울대 나왔습니다. 하버드에 나왔습니다. 뭐 그냥 기분 좋다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이 안 되고. 예, 왜냐하면 내 문서기 때문에. 업무 방해는 그렇죠. 성립. 어디 취직 서류 이런 걸 내면 그걸 내면 방해가 되는 그때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어, 거죠. 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뭐 나는 장동건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아무리 써도 그건 또 죄가 뭐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사실 있어요. 판단이니까 그렇죠. 저거는 또 아니, 너무 저거는 무슨 제 욕을 어떻게 더 아니, 먹이는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눈빛 안 흔들려도 돼. 사실 판단이니까 그건 또. 아니 근데 아무튼 그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재직증명서 위조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고 사실 저는 안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뭐 차치하고 네. 이력서는 자기소개서랑 조금 다릅니다. 아 또 자기소개서하고 또 다릅니까? 아니 뭐 꼭 다르진 않지만 뭐 자기소개서에서 예를 들면 본인의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부풀리는 거는 우리가 소위 요즘 취준생들이 자소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거랑 이력서는 사실 좀 다르거든요. 물론 이게 세대별 격차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년, 15년 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약간 뻥튀기해서 적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 이력이 부풀려져 있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업무 방해 정도가 아니면 최소한 그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그 상당한 내용들을 했느냐 하는 건데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업무 방해죄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은 분명히 지금 있는 뭐 잘 상황이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전만 해도 약간 과장했을 때는 뭐 업무 방해가 됐나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좀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정도로 좀 약간 부풀리거나 예. 허위를 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 붙을 사람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 그렇죠. 붙을 정도 이제 정도를 따진다. 네. 근데 이제 또 얘기를 자꾸 하지만 조국 이후로는 그게 바뀐 것 같아요. 그 기준 자체가. 그러면 혹시 그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뭐 이게 그 겸임교수라는 게 사실은 시간 강서고 시간 강서는 공채가 아니라 위촉이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바로 이게 예. 업무 방해의 정도가 예. 사법적으로 다툼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했던 포석 발언이다. 당연히 해석할? 그렇죠. 업무 방해가 안 됐으면 업무 방해죄가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시간 강사 겸임 교수 발언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위촉된 거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업무 방해되지 않았니. 그런 식으로 저는 발언했을 그러니까 거죠.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법률가적인 생각합니다. 마인드로 발언했다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좋아요. 그 발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기소를 다 해버렸어요. 벌써. 본인이 아니면 본인 부하들이요. 본인이 총장할 때.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던 거고 이게 사법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정무적인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발언할 거는 아니죠,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인가요? 예. 그래서 사기죄 얘기가 자꾸 나와요. 사기죄는 10년이에요. 그리고 업무방해죄나 지금 위조죄는 7년입니다. 7년.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2014년, 15년에 해야 되는데 최근에 입학한 게 최근에 취직한 게 14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나왔던 13년, 것 중에서 13년. 가장 최근치가 14년 네. 거죠. 예, 그러면 지났죠. 지금이 이제 21년 연말이니까. 예,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그래서 자꾸 사기죄가 된다고 뭐 일부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거지예요. 아, 그래요? 사기죄 되려면 속여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금전적 그래서 이득이 있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실제 일을 했으면 임금을 받은 거라 그렇죠. 가지고 그게 강사료는. 사기죄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음. 취직 못했을 건데 취직해서 돈까지 받아갔으니까 강사료 받았으니까. 사기 아니냐. 근데 강의를 했으면 강의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아. 이거 노동운동 하려고 네. 옛날에 우리 허위 이력 해가지고 위장 취업하신 취업이라고 분들, 그러죠, 위장 위장 취업하신 취업. 분들 네.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쟁점이 똑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 일을 했으면 그 받은 임금이 이제 방금 박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득이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세 이득이 말로 들어 사기 행위의 결과로서의 그렇죠. 재산상 그렇게 돼야 이득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네. 중간에 자기 노동이 제공이 그렇죠. 됐다. 네. 음. 편취랑 그 재물 또 재산상 이익이 연관성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의 주장은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건 좀 어렵다. 안 된다 생각이 또 한 듭니다. 가지 법적 쟁점은 윤석열 후보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것도 점은 어떻게 봐야 두 되겠습니까? 가지 정도로 봐야 돼요. 이게 사세행인가요? 한쪽이 고발 자주 하는 네. 그쪽인데 거기서 이제 고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네. 간훈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요 관련돼서 경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뭐 괜찮다, 문제 없다, 상 받은 거 확실하다, 요런 얘기 지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인데 요거랑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얘기예요. 최강욱 대표가 그 인턴 증명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 방송에 나가서 어떤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서 그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가 지금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공표한 게 아니냐라고 기소가 됐고요. 그것도 기소를 한 게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를 했어요. 아, 그것도 공직선거. 마지막 날이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확인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본인이 또 했던 거예요. 부메랑.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건 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이재명 지금 후보의 판결을 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무죄 나왔던 그거는 그래서 TV 토론 과정에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TV 토론은 아니지만 간훈 클럽에서 했던 이제 뭐 질문이고 이런 거니까 그게도 적용될 여지는 또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소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 잣대대로라면
이게 성립할 여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또 그거는 또 아주 급하게 답변한 건 확인 안 된 거는 또 그건 또 뭐 범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돼야 저도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게 물론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후보가 직접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대응이 시스템적으로 안 이루어졌을 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바로. 이런 얘기를 직접 후보가 할 이유가 사실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빨리 그 스탠스를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나와서 저희가 사과해야 된다. 빨리 명확하게 사과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이거 뭐 제목 좀 예쁘게 쓴 건데 뭐 그러냐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자체로 또 후속적인 언론상에서의 어떤 그런 걸 또 내보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조금 특히 법률적으로 걱정스러운 거는 윤석열 후보의 이런 내용인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설령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어요. 그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네, 그게 쟁점이 되는 거죠. 예컨대 김건희 씨가 나는 이거 실제 받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후보에게 했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그 얘기를 믿고 그걸 대중에게 전달한 거다라고 하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서 이게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을 가능성은 좀 높기는 합니다. 자, 저는 그렇죠.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막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양새잖아요. 사과하지 않다가 뭐 성질 냈다가 뭐 이런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또 어떤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법률가로서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윤석열 후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혹시나 잘못되면 바로 입장을 발표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예. 그 사실은 지금 우리 천 변호사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인정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인을 하면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쟁점,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이게 허위라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발언했는가 이제 네. 중요한 쟁점이고, 그렇죠. 그거 말고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무죄가 나왔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것이 TV 토론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즉석에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의도성과 지속성이라는 그렇죠. 게 없다. 이 점을 중시를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이것이 반복적으로 발언이 된다면 무죄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없어지겠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발언이 갈라져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아니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라 위촉이다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씨가 이런 학력이 진짜로 있었다라는 주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이제 아니죠. 일반론적인 그러니까 발언이죠. 일반론 예. 그러니까 이건 서의 사실 공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런 발언결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게임산업협회에서 비상금 명예직으로 일한 거 맞다. 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허위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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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한드롬으로 윤석열 후보의 모든 발언을 한드롬으로 엮을 수는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진행자가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화를 내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전략적으로 저는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법률가적으로. 그러니까요. 저라도 만약에 이게 피해 가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천 변호사는 잘 못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전 알아서 잘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이 뭉실하게 대답할 건 대답하고 아닌 건 확실히 아니다 그러고 알고 사과할 필요 없는 건 아예 안 하고 그런 거는 법률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법률가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그건데, 그러니까 법률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그 법률 지원단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그분들이 준비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지 후보가 직접 법률적인 대응을 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법률적으로 다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이게 설령 이게 정말 허위라고 해도 있는 거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법률적인 위험이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봐도 여튼 어쨌거나 이 법률적인 대응이나 정치적인 대응이 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당내에서 공유가 잘 되고 있거나 본인이 아주 잘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어제 뭐 청기노수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지적을 했지만 왜 그 배우자 그러니까 관리팀이 왜 구성이 안 되는가? 근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못 대고 있는 측면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내부에서?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전부터 계속 제기가 됐어요. 음. 대권에 나오기 전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대권 도전을 하면서 가장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배우자 부분인데 그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구성을 안 하려고 해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을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왜 또 그러세요? 네, 잘 이제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저도 이게 참 선대위는 참여 안 하시니까. 네, 저 나름 참여 조금 발은 걸쳐놓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김건희 씨의 그 스탠스가 공식적으로 뭘 안 하겠다는 스탠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에서도 강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관여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배우자 팀을 만들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관여를 안 하실 거면 완전히 안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또 어떤 언론사들 전화도 받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진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짚죠. 이번에 이수정 공동 선대위원장 논리를 좀 짚어야 될 게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허위가 아니라 과장 아니냐. 그다음에 대학 책임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왜 검증 제대로 안 했느냐. 이 논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왜 두 분 동시에 한숨을 쉬세요? 뭐 저도 좀 며칠간 한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 글쎄 뭐 제가 따져 묻기에는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저도 진행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제가 더 질문을 그렇죠. 못했는데 만약 패널이었으면 제가 진행자는 토론 대상은 네. 아니죠. 네. 패널이었으면 아니면 죄송합니다. 상대 패널이었으면 저는 사실은 말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냥 변명을 위한 변명이고요. 그럼 법정에 가서 하면 괘씸죄로 큰일 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왜 대학이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는 말이 됩니까, 그게? 왜 당신들은 그러니까 업무 방해를 당했느냐 이 논리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정치인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이수정 교수님이 이제 선대위원장님이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범죄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좀 논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피해자를 탓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범죄학 중에 가장 나쁜 게 맞아요. 너 왜 그렇게 옷 입고 다녀서 성범죄 당했니? 너 왜 그렇게 약하게 보여서 살인 당했니? 폭행 당했니? 그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논리 중에 하나를 범죄학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걸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진짜 안 됩니다. 저도 근데 이 이수정 교수 그 위원장의 전체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조금 그 얘기를 하자면은 이 대학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발언은 피해자인 대학을 의미하는 거라기보다 그 서울대가 경영 전문대학원 그거에 뭐 경영석 뭐 이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써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명칭이나 학위명을 좀 헷갈리게 운영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학위 발급 주체인 대학을 좀 이렇게 한 거라서 그 피해자를 비난한다라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수정 교수의 어떤 그 주장과는 별도로 그냥 이력서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긴 그렇죠. 있어요. 하기는 안 있긴 하죠. 있죠. 네. 미국 같으면 그러지 않거든요. 자꾸 미국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짓으로 적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네. 근데 지금 이거 뭐 그냥 장난삼아 거짓으로 부풀려 줬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버지니아 로스쿨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 버지니아 로스쿨 나오셨어요?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거기서 연수를 잠깐 했었어요. 며칠? 한 달 정도. 5일이 아니라 한 달? 이게 버지니아 제가 법무관 재직 중에 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이제 법무관 스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한 달인데 수업은 며칠 들었는데? 얼마 안 들었죠. 워싱턴 DC에 자주 갔었죠. 가깝거든요, 거기가. 한 2-3시간 거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 버지니아 주가 워싱턴하고 가까워요. DC랑 가까워가지고 거기에 샤롯스빌이라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버지니아 로스쿨이 있고 로스쿨 안에 잭스쿨이라고 법무관 학교가 있어요. 법무관 학교에서 제가 연수를 했었어요. 제그 오피서 스쿨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래 따지면 그거 다 적어야 돼. 저는 한 번도 그걸 제가 경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적은 적이 한번 없습니다. 혹시 써봐요. 안 적어요. 버지니아 로스쿨 수료 이렇게 한번. 저 그것도 있어요. 받아봤어요. 뭐 쪼가리. 수료증, 죄송합니다. 종이 수료증 같은 거 어, 받아왔기 때문에 있는데 그걸 제가 한 번이라도 경력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적을 이유도 없고 그럼 뭐라고요? 그거를 뭐 적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수정 교수 발언에 대해서도 이런 게 저는 좀 2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요. 제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몇 차례 왜 대학은 검증을 안 했는지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걸 섞으면 안 되죠. 그럼요. 안 그리고 되죠. 이게 그 말을 섞으면 그 말 섞으면 모든 범죄가 변호가 되고 비호가 돼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쌍방과실이 돼버리는 안 돼요. 거야. 논평을 그리고 해줄 때도 이거를 국민의힘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언론에서나 다른 쪽에서 할 얘기지 국민의힘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사람을 변호하고 비호하는 입장에서 학교에서 그걸 잘못 설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뭐는 개꼬님이 개코겠죠, 개코. K가 두 개니까 꼬라고 읽거든요. 개꼬 극한 직업 천하람 편. 아니,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게 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나 사실은 저 같은 스타일은 잘못한 거를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맞죠. 라는 스타일이고 또 당내 일각에서는 우리 편 잘못은 어떻게든 좀 쉴드 쳐야 된다라는 또 그 두 가지 방법론이 또 대립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자, 천하람 변호사에게도 또 이제 그 숨쉴 여지는 좀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이 막 열심히 지금 뭐 제기하고 있는 게 저희도 잠깐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통신조회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자들 통신조회 이거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보면 결국은 어떤 수사 대상이나 네. 관련자하고 통화했던 내역을 뒤지면서 이 번호가 뜨니까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신상을 조회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통신 조회. 근데 지금 이제 그 일부에서 제기되는 게 아니 그러면 기자까지 조회한 건 알겠는데 왜 기자의 가족까지 조회하느냐. 이해가 좀 안 돼요. 네. 이건 결국 기자 사찰 아니야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가 거죠. 김준우 기자한테 이제 변호사한테? 잘 당했다는 사자예요. 통화 조회 당했다는 김준우 변호사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본인도 근데 그 사람은 확인을 하더라고 자기 거를. 음. 그 자기가 확인하다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통신조 회사나 그럼 통신사가 또 본인한테도 알려준답니다. 네, 알려줘요. 알려주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네. 내가 이거 누가 내 거를 봤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준호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컨대 검찰이 조사하는 아니면 검찰이 대상에 올린 어떤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의 전화한 사람을 찾아보면 김준호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를 그것까지는 되는데 어. 저번에도 우리 연결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거 더 나아가는 건 조금 문제거든요. 김준호의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지금 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오버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제 오바예요. 제가 공수처 그러니까 검사인데 피의자 박지훈을 이제 캐다 보니까 피의자 박지훈의 네. 통신 내역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회를 하니까 쭈르륵 이제 그러니까 통화했던 전화번호가 뜨는데 네.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거기서 통신 조회가 들어가는 그래서 거죠. 해보니까 천하람이 나왔다는 것까지는 돼요. 그렇지. 이 번호를 보니까 이 번호의 주인공이 천하람이더라. 네. 여기까지 조회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그거는 하겠는데. 지난번까지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천하람 가족까지 뒤졌다면 다시 천하람이라고 하는 그렇죠. 번호를 가지고 통신 내역을 또 조회를 했다는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가면 몇 단계 건너면 다 전 할수 국민 있어요.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기자들 재미삼아 한 이해가 안 얘기인데 하도 광범위하게 하니까 자기가 조회 안 된 기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일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위에서 너는 왜 조회 안 당했냐고 아니, 취재 그러니까 안 하냐고 지금. 저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아니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걸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전에 지난번에 얘기가 똑같아요. 그렇게 안 넘기려고 그걸 막고 있거든요. 계좌도 못 봅니다. 계좌도 못 넘기는데 네. 통신조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 따지면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네. 좀 그거는 저는 좀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수처에서 그런 부분을 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에이, 그게 모른다는 게 개인적 말이- 생각이에요. 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수사 최소한의 수사 관행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모르는 그를 모를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 제가 이제 검찰에 있을 군 검찰입니다. 네.
그때는 뭐 그냥 막 봤어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네. 계좌도 막 봤어요. 계좌도 영장에다가 이 계좌에 연결 계좌 다 영장에 적시해놓은 판사님 도장 찍어주거든요. 네. 그거 받아가가지고 계좌를 앞뒤로 한 두세 단계를 다 봐버렸거든요. 통신조회는 뭐 별거 아니죠. 오히려 네. 따지면 네. 그때 어떤 관행을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또 그리고 요새 최근에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의 이양수, 조수진 의원 네.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했다고 하고 그 저한테도 링크를 보내주더라고 이양수 의원이 네. 여기 이거 확인하는 사이트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봐라. 아, 그런 게 사이트. 예,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걸 김준우 변호사가 보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의원들도 혹시나 싶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뭐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문제가 검찰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똑같이 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공수처만 그렇게 했고 보도가 이제 그 다 맞다 그러면 네. 이거는 수사에 좀 문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면 5명 했다, 10명 했다 이러면 그냥 저희가 넘어갈 텐데 이게 검찰이 했든 공수처가 했든 좀 과하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이 되겠다. 새로운 수사 관행을 만들어 가겠다. 네. 막 온갖 멋있는 말씀은 다 하시고 이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이게 지금 과도하다를 네. 넘어서 부적절한 것이죠. 그건 부적절하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영장에 기재된 것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예. 예를 들어서 피의 사실 공표를 하는데 그러면 기자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기자의 통신조례는 그럼 이 기자가 그까지는 봐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그러니까 접수한 다음에 어디로 그러면 또 이걸 흘렸는가를 보기 위해서 추적을 했을 가능성.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기자 의심이 가는 기자 한두 명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거죠. 예, 그 할 수 근데 있는데 다 했단 무차별적으로 뭐 말이에요. 여러 명을 했어요. 공수처 출입 기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수백 명 수준일 다 건데.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또 공수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뭐 팀장 이런 사람들까지 맞아요. 뒤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지금 한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를 심지어 못해요. 카메라 기자분도 조회를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옛날이에요. 2000년도에 지금 있었는 월드컵 때 있었던 일인데 네. 월드컵. 네. 제가 그때 검찰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도 저는 이게 되냐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 다 계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걸 한다는 게 월드컵 말이 안 되죠. 때라고 하니까 뭔가 별로 오래 안 된 것 같은 느낌도 2002년도 드네요. 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대한민국 외치던 게. 네. 알겠습니다. 정말 참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거는 좀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죠.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련자가 지금 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위라든지 이유는 뭐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추정해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수사에 어떤 상당한 장애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실무자였죠. 이제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조금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분은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사실 아니었어요. 뭐 정민용 변호사하고 뭐 연결되어 네,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뭔가 검찰에서의 과도한 압박 수사가 아니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사건은 사실 그렇지도 않은 일이고 감사가 진행이 됐다고. 네, 감사가. 그렇죠.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 또 이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셨던 건 아니지만 언론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뭔가 압박이 있어서 삭제가 됐다 이런 식의 진술도 남기셨던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실무 진행에 있어서 과연 그런 압박이 있었으면 그 압박이 어느 선에서 들어왔는지 실제 그 압박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퍼즐의 한 단초를 갖고 계셨던 분인데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아마 수사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뭐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전날 이제 있었던 일 중에 이제 오늘 아마 발표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사 결과 중징계를 하려고 했고 뭐 중징계면 파면 아니면 뭐 그 이상 정직 이상은 뭐 될 것 같아요. 아마 해임 파면이겠죠. 거기에다가 형사 고발을 하겠다. 그 두 가지가 됐고 그거 아마 본인이 통보를 받았고 그 직후에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징계라 하더라도 지금 천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정민용하고 같이 해가지고 삭제했던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걸로 지금 보여요. 다른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언론에서나 뭐 좀 다른 쪽에서는 뭔가 몸통을 가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더 수사가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겠죠. 뭐 유한기 뭐 이래 예. 되니까 더 어려워진 건 결과적으로 맞지만 과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 납득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본인이 무슨 포인트 받는 것도 없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그 검찰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는 좀 납득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몸통이신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 이분이 이제 정민용 변호사나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신뢰를 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그 성남의 뜰 그 멤버 화천대유 뭐 이런 사람들 할 때 심사위원도 했고 또 중요한 게 성남의 뜰 사회이사까지 이 사람이 했거든요. 사회이사라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업 진행을 할 때 그 방향성이나 뭐 수익 배분 이런 거를 결국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굉장히 그래서 신뢰를 지금 많이 천 받았던 변호사 얘기를 분인 하기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워요. 고인이니까 어차피 제가 말하기에 참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했는데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한 거 아니냐 몸통을 보호. 근데 그것까지 가기에는 힘들어요. 지금 드러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인이 조금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뭐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직접적인 얘기는 그렇죠.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민용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민용하고 본인이 공범 관계 비슷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정민용이 지금 수사는 또 지금 재판은 정민용이나 정영학의 진술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본인한테는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예상되는 너무 부분입니다. 뭐가 드러나기 전에 음모론적으로 다루는 것도 우리가 안 말을 좋은 것 못합니다. 같아요. 아니 맞습니다. 그나저나 곽상도 전 의원 그 영장 청구된 거 기각당한 다음에 네. 뭐 그 다음에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거 그때 있으세요? 이제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저희가 뭐 천변도 얘기를 했었나요?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왜 그때 그런 얘기 자꾸 했냐면 알선 수재죄인데 알선이 누구 소개해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알선했는지가 안 나오는데 그게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성명불상이 이제서 얘기를 너무 하는데 많아요. 하나은행 성명불상. 임원 그래 네. 얘기하면요 하나은행에 누구 이카면 임원이 몇백 명 몇천 명인데 그래가 영장이 나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고요. 그래가 저희가 그때 천 변호사는 뭐 그렇겠지만 저는 안 된 거라고 그때 그러면 얘기했던 게 그 결과적으로 이유거든요. 아니 근데 그 구속영장 치기 전에 뭐 그 박영수 전 특검도 불려가서 조사받고 그렇죠. 뭐 누구야 그 그 대법관도 뭐 불려가 조사받고 했다는데 그 다음에 깜깜 무소식이면 요새 50억 클럽 얘기가 아예 안 없어요. 나오죠. 그냥 끝난 예. 겁니까? 못한 거죠. 아유, 근데 저는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성명불상 그 링크, 그러니까 고리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꼬록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찾아내고 불러가지고 맞아요.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자백을 받은 다음에 이거 자백이 안 되니까 아무나 하자. 불특정 이래가 하면 안 되지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영부영 이거 제가 봤을 때 할 거면 화끈하게 빨리빨리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여론 눈치 보다가 여론에서 악화되니까 아유 어쨌거나 구속영장 청구는 하자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청구했다가 뭐 기각 당하고 수사 또 그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떨어지고 뭐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천 가고 변호사 저는 뭐 거의 얘기가 근데 생각이 뭐 거의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반비례해서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오자 했던 특검 얘기도 쏙 들어갔대요. 시간이 지금 흘러 78일 오늘 77일 남았나요? 대선이요. 그러니까요. 특검 기본 90일은 해야 되거든요. 취임식하고 있는데 특검 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지금 됩니다. 특검 시작해도 특검 사무실에 가구 들어가면 대선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구 들어갈 때 네. 선거운동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못해요. 그냥 거의 끝나고 있다 이렇게 다 끝난 정리하는 거예요. 다 거죠. 끝난 예, 거예요, 결국.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 예. 자, 천하람 변호사, 박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